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유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수익 채권이나 투자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나 아니면은 고수익 채권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져 있어서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국채하고 회사채의 금리 차, 예를 들어서 국채가 3%고 회사채가 6%다라고 하면 그 3%포인트, 300bp가 신용 스프레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3%, 300bp의 스프레드가 뭘 의미하는가?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 고수익 채권을 샀을 때, 국채를 사지 않고 이거를 샀을 때 회사채가 가지고 있는 부도 위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가 라는 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도 위험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실제 부도율이 얼마인가 또 당연히 계산에 집어넣겠지만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 나서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 부도율 또는 시장의 부도를 둘러싼 환경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시장의 기대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3월 26일 기준으로 JP모간 하이힐드 인덱스의 기준으로 스프레드가 345bp이고요. 바클레이즈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월 25일 기준으로 306bp인데요. 과거에 한 10년, 20년 정도 통계를 해보면 그냥 단순 평균보다 약간 뭐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에게 찾아오는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미국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좀 낮은 거 아니야? 아니면 타이트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yes,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또는 이 스프레드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 싼가, 비싼가, 아니면 타이트한가, 넓은가를 측정할 때 그 판단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300bp, 340bp라는 그 레벨, 그 수준 자체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레벨 수준이 내가 이 회사채에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의 부도율 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도에 따른 어떤 가능한 손실, 예상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레벨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의 부도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국 하이힐드 지수의 신용등급 구성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사실은 크게 바뀌었어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하이힐드 인덱스에서 가장 하이힐드 중엔 등급이 낮은 트리플 C가 그 당시에 2010년 기준으로 17%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등급이 낮은 CCC 등급의 비중이 12%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등급이 가장 높은 BB 등급은 2010년 같은 경우 39%, 40% 조금 안 됐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는 51%, 50% 넘었었죠. 똑같은 지수를 가지고 우리는 근거로 삼는데 그 지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24년이 사실은 크게 달라졌다. 올해의 또는 2024년도의 하이힐드 지수의 구성이 과거 5년,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좀 좋아졌다. 아니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300bp라는 스프레드가 15년 전의 300bp랑 과연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 부도율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이렇게 좀 개선이 된 상황들이 실제 부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JP모건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 하이힐드 전체 시장의 부도율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부도율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현저하게 밑에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현재의 부도율뿐만 아니고 미래의 부도율도 지금 스프레드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부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온라인 스폰서티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하이힐드 부도율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보면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보통 부도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손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2에서 3% 정도 부도가 나더라도 보통 한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도율이 저희들 생각처럼 앞으로 1년 반 기간 동안에 2에서 3%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입는 손실은 1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프레드가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300에서 350bp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부도율 실제 로스가 1에서 1.5%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가? 라는 투자 판단 근거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부도율을 평균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하이힐드 시장도 등급을 이렇게 나눠보면 하이힐드 중에서 가장 등급이 좋은 BB 등급의 지난 23년간 평균 부도율은 0.36%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등급이 좀 낮은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년간 2.03%고요. 조금 높아졌습니다. 물론 2%도 그렇게 의미 있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등급이 낮은 트리플 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년간 평균적으로 6.06%의 부도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이힐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가장 좋은 BB와 상대적으로 가장 등급이 낮은 CCC의 부도율이 지난 23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이힐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등급 간의 구분 또는 트리플 C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취사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명심하실 게 스프레드가 한 300bp, 350bp 갔다가 금융위기 때는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패턴을 보면 아주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쭉 천천히 떨어져서 다시 이 레인지에 300에서 400bp 레인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급격히 늘어나는 스프레드가 만약에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면 성과에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텐데요. 사실 단기간에 일어났다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계속 개선이 되면서 성과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패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프레드가 과연 벌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수익 채권도 결국은 채권이기 때문에 토탈 리턴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수익 채권이 스프레드는 300에서 350bp지만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수익 채권이 제공하는 금리 수준이 7% 중반 정도 돼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이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토탈 리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단기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스프레드가 급변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토탈 리턴 관점에서는 스프레드의 변동이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스프레드 수준이라는 게 내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올 들어서 3월 26일 기준으로 JP모건 하이힐드 지수의 스프레드는 20bp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는 벌어졌지만 금리 수준은 올해 들어서 6bp 오히려 내려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하이힐드 지수의 성과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스프레드는 실제 벌어졌지만 전체 토탈 금리 자체가 워낙 높은 상태에 있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자 수입을 받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성과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생각을 하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누구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스프레드 수준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가 또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내가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투자 등급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 행위를 막는 이유가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